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개념인 사회행위 취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행위 취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빌린 돈을 전부 갚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집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지인에게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줄이는 행위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바로 사회행위 취소입니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행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 증여, 매각 등을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행위 취소의 성립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익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고 적격이 없어서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 제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특별히 채권자로 하여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피보전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매매나 증여 등의 행위를 하는 등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 처분 행위 이전부터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무자력 상태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점은 채무자의 인식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되긴 하겠지만 이미 많은 빚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의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즉 수익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즉 악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악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소위 말하는 악의라는 것은 알면서도 특정 행위를 했다, 즉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회의사라고 합니다. 사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수익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회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행위가 인정되면 재산 처분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사회행위 취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채무자의 사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놓치면 기간 도과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 처분이 사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의 처분을 하였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거래 등은 사회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 어떤 효과를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사법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사회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 면탈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서 사회행위 취소 또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회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요건과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언행,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즉각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행위 취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